심화 과정으로 엮어드리는 여성 건강 그리고 삼침법, 함께 적용할 수 있는 한의학적 처치법, 어떤 처방들이 유효한지 여성 질환에 특화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액승기탕증을 살폈는데요. 도액승기탕은요, 웬만하면 그 초제 구성은 설명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외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삽입했어요. 혹시 고방유약을 안 갖고 계신 분들 이 내용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아큐펑처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삼침쟁이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도인, 계지 8g, 이것은 두 첩 분량이에요. 도인, 계지 8g, 감초 8g, 망초 8g, 대황 8g에서 12g. 망초를 제외한 4미를 먼저 달여 약이 다 달여지면 찌꺼기를 버린 다음 망초를 넣고 다시 달여 하루에 3번 식전에 복용하는데, 복용 후 약간 설사를 하는 것이 좋다. 도액승기탕은 큰 솥에다가 증탕기에다가 놓고 한꺼번에 다 때려 놓고 달이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읽어드리죠. 도인, 계지, 감초, 대황, 그것을 먼저 달여요. 달인 다음에 다 달여지면 찌꺼기를 버리고 거기에 망초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달여. 두 첩 분량, 두 첩을 달여서 하루에 3번 먹는 거지. 여기 대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망사심탕증에서는요, 황연, 황금, 대황 이 3가지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달이는 방법이 어떠냐면 대황, 황연, 황금을 아주 잘게 썰어. 잘게 물을 먼저 끓인 다음에 그 잘게 썬 것을 투하. 그러면은 우르르르 거품이 나잖아요. 그걸 1불이라고 합니다. 그럼 불을 살짝 줄여. 그러면 다시 또 거품이 날 거 아니에요. 우르르르 거품이 나요. 2불. 그러면 끄는 거예요. 끄고 찌꺼기 버리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 바로 설사합니다. 한 30분 이내로 설사를 해요. 그 설사시키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상부 축혈이 몹시 심해. 얼굴이 벌겋고 늘 술 취한 사람 같아. 술 안 먹어도 핏줄이 막 드러나 있어. 모세혈관이 막 확정되어 있는 게 보여. 딸기 있고. 그런 경우에 사망사심탕 한 3, 4일만 복용하면 깨끗하게 낫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그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잘게 썬 것을 끓는 물에 투하. 우르르 끓으면 불 줄이고 다시 우르르 끓으면 끄는 거예요. 왜? 대황을 오래 달이면 대황에서 악효질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러면 급히 쏟아내는 것을 방해해요. 대시호탕증에서 살펴보겠지만 대시호탕은 대황까지 한꺼번에 달여요. 충분히 달여졌으면 불을 끄고 찌꺼기 버려요. 버리고 한 번 더 달이는 거예요. 졸이는 거예요. 소시호탕도 졸이지만 소시호탕엔 대황이 안 들어가요. 대시호탕. 그것은 뭐냐면 갑자기 팍 쏟아내는 것이 오히려 나빠. 치료에. 그러니까 서서히 위장관을 훑어내는 작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2번 달이는 거예요. 여기에 도액승기탕은 대황이 들어가지만 사망사심탕처럼 그냥 맑게 끓이는 게 아니고 같이 놓고 끓이기 때문에 쏟아내는 힘이, 설사시키는 힘이 약해요. 그렇지만 도액승기탕을 복용하면 웬만한 경우 아주 악성 변비 아닌 경우에는 설사합니다. 악성 변비는 변을 좀 무르게 보죠. 그러니까 복용 후 약간 설사하는 것은 정상이다. 그런데 먼저 대황, 도인, 감초 등등을 달인 다음에 망초는 나중에 넣는 겁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망초를 허약한 사람들의 변비에 많이 쓴대요. 허약한 사람들의 변비에 망초 단일 품목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확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변을 무르게 녹여요.
변을 무르게 녹이고 여기 도액신기탕에서는 대왕으로 밀어내고 그래서 열을 훑어주는 작용을 해요. 그 힘으로 축혈, 즉 자궁 내에 어혈이 몰려있는 것도 쏟아내게 하죠. 다시 중요한 거니까 읽어드립니다. 망초를 제외한 사미를 먼저 다려 약이 다 다려지면 찌꺼기를 버린 다음 망초를 넣고 다시 다려 하루에 3번 식전에 복용하는데 복용 후 약간 설사를 하는 것이 좋다. 지난번에 상세하게 다루지 않은 내용들 고전을 통해서 도액신기탕이 여성질환에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체질이 아닌 헌행한 환자에게는 금기예요. 그러니까 몇 달씩 생리혈을 못 봐. 소태출혈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 도액신기탕증 맞네. 아니에요. 도액신기탕증은 실혈체질에게만 적용합니다. 3인방의 해설을 보면 겸금환, 즉 도액신기탕을 환으로 지은 것. 겸금환은 열이 방광으로 들어가 제복, 상하와 혐늑이 통통하고 변이 추하며 물을 먹으려 하고 누르면 아픈 사람은 본방 오미를 분말해서 오자대 환으로 밀환하여 미음에 5알에서 10알가량을 복용하는데 부인, 혈폐, 통통 등에도 좋다. 직지방의 해설, 도액신기탕을 다른 표현으로 도인승기탕이라고도 합니다. 도인승기탕은 하초에 축결하여 입에 물을 적시면서 실없이 헤매고 소복이 급통하는 것은 내외에 열이 있으므로 생포항을 가하여 다스린다. 온영론의 해설을 보면 위 실을 하하지 못해 밤이 되면 열이 나는 사람은 열이 혈분에 있는 것이며 이때 설사시키지 않으면 어혈이 되어 처음에는 주야로 열이 나고 일모시에는 더욱 심해진다. 승기탕을 써서 주간에는 열이 감하고 밤에만 열이 나는 것은 어혈이 풀리지 않은 것이므로 도인승기탕이 좋으며 복용 시에 열이 없어지고 낫는다. 적응증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실증으로서의 생리불순으로 인한 재질환, 회음부 타격으로 발생한 뇨폐, 치통, 충혈성 안질 아폴로눈병, 치질, 늑혈, 코피 흘리는 것, 실열의 어혈증에 기인한 불임, 뇌출혈, 고혈압, 천식, 방광염, 신경통 등에 씁니다. 그러니까 실증 체질에서 열체질에게 쓰는 거예요. 열체질이라는 말은 쓸데없이 열이 난다는 게 아니에요. 열은 반드시 2가지 조건으로 생겨요. 2가지 조건. 하나는 염증으로 생기고 또 하나는 자가면역증. 물론 우리가 핏대 오를 때 열나죠. 열나잖아요. 그건 스트레스, 감정의 기복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지나면 열이 내려요. 그러나 우리 몸에 어디에 열이 있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염증. 방광 또는 자궁 내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난소 내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혈열, 혈분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있는 조건에서만 쓸 수 있는 처방. 주증 반드시 이거 확인하시라 그랬어요. 좌하복부의 응결에 기인한 소복급결, 정맥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복부의 림프절이 부은 거예요. 실열변비, 여기서 실열변비는 똥끝이 타는 변비. 복벽긴장, 복진을 해보면 몸이 체질이 좀 실한 체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즉 눌러보면 단단해, 탄력이 있어. 안에 가스가 차서 그런 게 아니라 복벽이 두텁다고요. 두꺼워, 말랑말랑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실체질이에요. 복벽 긴장, 기상충, 역상, 조열, 즉 저녁이 되면 열이 밀려와. 객증, 이러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두통, 두중감, 현운, 부항통, 변비통, 이명, 건망증, 종냉, 생리불순, 요통, 생리통. 여기서 종냉을, 주증은 아니지만 객증으로 종냉이 있어요. 도액신기탕증에서, 계제복용환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즉
상열하한의 증상이 있어요. 이 상열하한, 하한은 헌행한 게 아니에요. 열이 위로 몰려있기 때문에 하체로 열이 덜 간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종냉, 팔을 만져보고 아우 차네, 헌행한 증이네 하고 열을 더하는 처방을 쓰면 작살나는 겁니다. 잘 확인하세요. 그러면 계제복용환, 계제복용환의 전거를 먼저 살펴봅니다. 经魁月，妇人久有正病经断位及3月的得漏下不止，胎动在其上者为正孤害，妊娠的月动者前3月经水利湿胎液，下学者后断3月胚也，所以血不止者，其正不屈故也。当下七正贵之茯苓丸主之。 금계요약 부인병에 나와 있는 처방인데요. 금계월, 부인숙유 징병, 경단 미급 3개월, 양득 루하 불지, 태동제 재상자, 위징고해, 임신 6개월 동자 전 3개월 경수 리시태야, 하열자 후단 3월 배야, 소이혈 부지자 기징불거고야, 당하기징 계지복용환 주지. 정말 흉내내버렸네. 어려워요? 그럼 해설본으로. 부녀자가 평소에 징병이 있는데 월경이 끊긴 지 3개월이 되어도 오지 않고, 혹 하혈은 그치지 않으며 태동이 배꼽 부위에서 느껴지는 경우는 고질적인 징병으로 인한 해악이다.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어 태동이 있고 임신하기 전 3개월 동안 월경이 때맞춰 잘 왔다면 태이다. 하혈이 월경이 끊긴 후 3개월 동안 나오지 않는 것은 어혈 때문이다. 혹 하혈이 못지않는 까닭은 징병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마땅히 공하해야 하는데 계지복용환으로 주치한다. 좀 쉽죠? 이것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침쟁이가 방지학까지 공부해야 되냐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예요. 정확한 진단.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부녀자가 평소에 징병이 있는데 월경이 끊긴 지 3개월이 되어도 오지 않고, 혹은 하혈이 그치지 않으며 태동이 배꼽 부위에서 느껴지는 경우는 임신이 아니고 고질적인 징병으로 인한 해악이다. 그러니까 진증을 위해 방지학 공부도 해야 한다. 이 경우는 징병이라는 아주 악질적인 병에 노출된 거다. 그 다음,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어 태동이 있고 임신하기 전 3개월 동안 월경이 정상적으로 때맞춰 왔다면 그것은 태, 즉 임신이다. 진증을 위해 방지학 공부도 해야 한다. 왜? 이 경우는 병이 아니라 정상 임신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와 이 경우의 구분이 필요해. 그리고 하혈이 월경이 끊긴 후 3개월 동안, 여기서 하혈은 소태출혈을 말하는 거예요. 생리출혈. 생리출혈이 월경이 끊긴 후 3개월 동안 나오지 않는 것은 어혈 때문이다. 혹 하혈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혈이 못지않는 까닭은 징병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마땅히 공하해야 하는데 계지복용환으로 다스린다. 진증을 위해 방지학 공부도 해야 한다. 이 경우는 어혈증, 이 경우는 정상 임신, 이 경우는 징병이라는 악질적인 징후. 그러면 징병이란 무엇입니까? 도액신기탕보다 계지복용환을 적용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지복용환은 도액신기탕보다 조금 마일드한 처방이에요. 그래서 혹 잘못 처방했어도 큰 해가 없어요. 도액신기탕은 맞춤요법으로 도액신기탕증에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도액신기탕증이 아닌데 썼다, 그러면 몸이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지복용화는 보다 마일드한 처방이기 때문에 여성 생리 불순 증후군에 그래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처방이에요. 보험용 처방. 그런데 이것은 합방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증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상세하게 토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 经癸月，妇人久有正病经段位及3月的得漏下不止，胎动在其上者为正姑亥，妊娠的月动者前3月经水利湿胎液，下学者后段3月胚也，所以血不止者，其正不去度也。当下七正贵之服灵丸主之。